민재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굳어 있었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밤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바뀌려 하고 있었다. 민재는 20살. 평범한 한국 청년이었다. 키는 178cm로 단정한 외모와 조용한 성격 덕에 그는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대학 진학 대신 생계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 그의 고객은 주로 부유한 사업가나 연예인,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지만 오늘 밤의 손님은 달랐다. 최준서, 28살. 그는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디렉터였다. 준서는 세련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을 압도했지만 민재는 그의 말투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준서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민재의 차를 탔다. 강남역 근처. 부탁해요. 그 말투는 늘 부드러웠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민재 씨, 오늘 좀 다른 곳으로 갈까요? 준서가 뒷좌석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룸미러로 준서를 흘끗 보았다. 준서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불안하고 동시에 간절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데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강으로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돌렸다. 한강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 밤은 그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준서의 침묵은 무겁게 차 안을 채웠고 민재는 이유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따라 내렸다. 괜찮으신가요?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준서는 멈춰 서서 강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민재 씨,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준서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다. 여자친구와 몇 번 데이트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사랑이라 부를 만한 감정이 아니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민재가 솔직히 대답했다. 준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요. 사랑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다. 준서가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도 괜찮아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준서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준서의 아픔이 민재의 가슴을 건드렸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 태연은 준서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태연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준서는 그 후로도 태연을 잊지 못했다. 그가 떠난 후로 저는 매일 밤을 외롭게 보내요. 민재 씨 차에 타는 것도 그냥 누군가 곁에 있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였어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준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진 건 준서의 고통이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순간 준서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민재는 준서의 눈빛에 압도당한 채로 한강변에 서 있었다. 달빛 아래. 준서의 얼굴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민재는 자신의 손이 여전히 준서의 어깨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손을 뗐다. 미안해요. 제가 우민재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오히려 고마워요. 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민재는 그 외로움이 자신에게도 전염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민재의 뺨을 스쳤다. 그는 준서와의 대화가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다. 평소라면 고객과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준서는 달랐다. 그는 민재에게 벽을 허물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민재 씨는 꿈이 뭐예요? 준서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보았다. 꿈이라니. 그는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글쎄요. 그냥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요. 민재가 솔직히 대답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좋은 꿈이에요. 저는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다. 태연이 떠난 후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민재는 준서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준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에 당황했다. 동시에 그를 위로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었다. 준서 씨. 아직 젊잖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죠. 저 같은 사람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요.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준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민재에게 낯설었다. 그는 그런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준서의 아픔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준서의 손을 잡았다. 저는 잘 모르지만 준서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준서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재의 손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고객 호출이었다. 그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고 준서를 다시 차로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차 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오늘 밤 잊지 않을게요. 민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이런 감정은 낯설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준서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재는 준서를 강남에 내려주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한강변에서의 대화로 가득했다.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손을 잡았던 그 짧은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그는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준서와의 만남은 그의 확신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민재는 평소처럼 일 시작을 위해 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준서가 다시 차에 탈지 궁금했다. 그는 준서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둔 폰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준서는 예상대로 민재의 차에 탔다. 민재 씨, 어제 고마웠어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민재는 룸미러로 준서를 보았다. 준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났다. 저도 준서 씨랑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민재가 솔직히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다. 준서는 살짝 놀란 듯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혹시 저랑 같이 밥 먹을 시간 있어요? 민재는 당황했다. 고객과 밥을 먹는 건 그의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준서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네. 좋아요. 민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준서는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그는 태영과의 관계가 끝난 후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이런 사람인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예요. 민재는 준서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민재가 돈을 벌어오자마자 그의 꿈을 묻지 않았다. 민재는 준서의 외로움이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다. 준서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기분을 알아요. 민재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솔직해질 줄 몰랐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다.
민재는 준서의 세련된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 점점 더 끌렸다. 그는 자신이 준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준서는 민재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민재는 거절하려 했지만 준서의 눈빛에 결국 차에 탔다. 차 안에서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재의 심장은 다시 뛰었다. 그는 준서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준서와의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밤 준서를 태우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차 안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한강변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준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성애자였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준서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그 믿음을 배신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민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저랑 제주도에 갈래요? 민재는 놀라서 준서를 바라보았다. 제주도요? 갑자기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서울에서 벗어나서 잠시라도 자유롭게 숨 쉬고 싶어요.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준서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준서의 간절한 눈빛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요. 주말. 두 사람은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준서는 민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했다. 저는 항상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직원이었어요. 그냥 준서로 살고 싶었어요. 민재는 준서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는 자신도 가족의 기대에 묶여 있다고 느꼈다. 저도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두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웃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다. 민재는 준서가 웃을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해변 근처의 펜션에서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준서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준서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저는 준서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저는 민재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준서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준서의 손을 잡았다. 저도 준서 씨를 좋아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제주도의 밤은 따뜻했고 바다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감쌌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은 채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혼란이 사라졌다. 그는 단지 준서와 함께 있고 싶었다. 준서는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재 씨,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거. 민재는 웃었다. 저도요. 준서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자유로웠고 진심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준서에게 끌리는 감정이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다.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민재와 준서에게 꿈 같았다. 그들은 아침이면 해변을 걸었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는 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다시 운전기사로 바쁜 일상을 시작했고 준서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준서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 씨, 저 내일 해외로 발령받았어요. 런던으로 가요. 민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준서가 떠난다니. 그는 준서와의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 언제 가는 거예요? 민재가 급하게 전화해 물었다. 내일 밤 비행기예요. 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에서 만났다. 준서는 민재를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 민재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민재는 준서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준서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 저도 준서 씨 없으면 어쩌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민재는 준서가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한 시간이 그의 삶을 바꿨다는 걸 알았다. 한강변에서의 마지막 밤은 민재와 준서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시간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오며 준서가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재 씨, 저를 잊지 말아요. 준서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준서 씨는 제 전부예요.
그 말에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도 민재 씨를 영원히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강변을 따라 걸었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이 손을 놓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준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공항으로 가는 길. 민재는 준서를 태운 차를 몰았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저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 씨, 행복하세요? 어디에 있든 저는 항상 응원할게요. 준서는 민재를 한 번 더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는 공항 게이트로 사라졌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준서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준서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 어쩌면 사랑은 그런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민재는 준서가 떠난 후에도 그와 연락을 이어갔다. 그들은 편지와 메시지로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준서는 런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민재는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민재는 운전기사 일을 계속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준서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했다. 1년 후, 민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준서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준서는 런던에서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편지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재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었다. 그는 이제 대학에 입학해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다. 준서와의 만남은 그에게 자신의 열정을 찾게 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민재는 가끔 한강변을 찾아가 준서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준서는 그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었다. 어느 날, 민재는 준서에게 긴 편지를 썼다. 준서 씨, 당신은 제 삶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난다면 저는 더 당당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설게요. 민재는 편지를 보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서와의 마지막 밤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걸 알았다. 그 경계는 성별이나 사회적 규범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마음의 벽이었다. 민재는 차를 몰며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그의 차 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대신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준서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다. 서울의 불빛 아래, 혹은 런던의 거리에서. 그때까지 민재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다. 사랑과 용기로 가득한 이야기를